여러분, 집중심화 연습 페이지 좀 펴주세요. 네, 페이지는 43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집중심화 연습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사 코드가 현재 1000번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집중심화 연습에 제공되어 있는 회사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회사 코드는 1100번 남동산업입니다. 그러면 전체 메뉴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회사라는 거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1100번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동산업으로 변경이 다 되신 분들은 우리 재무회계 쪽에 전표 입력에 있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열어주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특히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위가 있었죠, 여러분. 자,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매출인지 매입인지 가장 먼저 정리를 좀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1번. 자, 1번 행위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1번은 무슨 부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거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걸 하시는 건데 당연히 거래 일자는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거래 일자 입력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월과 일자를 입력을 하시면 유형 자리에 커서가 멈춰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 멈춰놓고 내용을 좀 순차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리할 거 정리해놓고 한꺼번에 입력하는 게 더 빠르세요. 근데 대부분들 저희 입력하시면 하나 넣고 또 읽고 하나 넣고 또 읽고 그랬더니 너무 바빴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숙달이 되면 사실 그냥 다다다다다 넣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연습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내용을 곧바로 바로바로 입력하는 그러니까 일반 전표 내용 정리해서 바로 입력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정리해서 바로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유형의 커서를 놓으시고 지문을 읽으셔서 주어져 있는 보기 지문을 읽으셔서 일단 제일 먼저 1번에 하실 건 무엇이다? 지금 현재 문제가 매출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아니면 매입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럼 매출과 매입 중에 하나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결정이 되면 여러분 여기 하단에 지금 제가 커서를 내려오지 않아서 안 보이지만 여기 하단에 매입인지 매출인지에 따라서 이쪽은 매출 자리였고요. 이쪽은 매입 자리로 뭐가 볼 것이다? 우리 유형 구분이 보여지죠. 그러면 여러분은 유형의 구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숙달이 되면 여러분들 11과세, 51과세, 52형세, 12형세, 13면세, 53면세 이게 바로바로 나와요. 근데 숙달되지 않았을 땐 커서를 유형자에 놓고 보셔도 돼요. 그거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 구분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자, 필요한 게 뭘 거냐면 거래처가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거래처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공급 가액이 얼마인지 금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걸 우리 따로따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같이 묶여서 우리는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공급 대가라는 거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래처 금액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유형 구분에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선택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는 전자에 해당 여부가 있는지 그래서 전자가 여인지 아닌지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부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실 네 번째 그 다음에 하실 건 뭘까요? 분계를 뭐로 할 건지. 그러면 이 분계는 우리가 꼭 현금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외상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다. 현금이나 외상 부분에 대해서 우린 뭐라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다. 혼합이라는 유형을 사용하셔도 괜찮다. 심지어는 카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카드도 혼합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의 유형을 선택하는 건 회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채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하단에 분계를 했을 때 차변에 누구와 금액은 얼마이고 대변에 누구와 금액은 얼마이다 라고 하는 차대변의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분계 유형은 뭐로 가든 상관이 없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실 것.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집중 심화 연습 남동산업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0월 11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자를 입력하고 시작할게요. 자, 10월 선택해 주시고 일자 11일 입력하고 유형에 이렇게 커서를 두시면 하단에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형이 보이죠. 자, 이렇게 띄워놓고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문제 읽어볼게요. 자, 관리부서는 부활식당에서 그럼 여러분 부활식당이 거래처이겠네요. 그래서 부활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55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아, 공급 대가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 대가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포함한 55만 원을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카드맵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 있겠죠. 무엇하다라면 공제가 가능하다라면 그래서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에 문제가 없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거 문제 읽자마자 아, 내가 회식하고 카드로 결제했어? 그럼 여러분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입이라는 결정이 끝났네요. 그러면 우리는 매출과 매입 중에 매입에 가시고 그리고 분명히 카드로 결제했다고 했으니까 매입에 있는 유형 중에 카자 붙은 걸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공급 대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세이다, 면세이다, 영세이다, 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카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카드 과세인 57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매입에 있는 카과 이구나. 번호까지 쓰시겠다라고 하면 57 카과 이렇게 습관을 자꾸 들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회식비는 여러분 읽자마자 뭐라고 쓰시면 돼요? 아, 복리후생비.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풀로 쓰지만 여러분은 그냥 복리 이렇게만 쓰셔도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계정 과목을 풀로 다 안 쓰셔도 되죠. 그리고 우리 복리후생비 카드 결제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거래가 아닌 카드 결제는 뭐라고 정리하자? 미지급금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정리 끝났으니까 매입 쪽에 있는 57 카과 입력합니다. 품목에는 회식이라고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공급가액엔 우리 카과, 현과, 검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 공급 대가로 입력해라. 그럼 얼마 넣어주시면 되죠? 55만 원 입력해 주시면 50만 원에 5만 원 자동으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자, 거래처는 어디서 회식했어요, 여러분? 부활식당. 그럼 부활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가 밥 먹은 장소, 돈 쓴 장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신용카드사에 내려와서 F2번 눌러주시고 국민카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되죠, 여러분? 카드 결제했어요. 그러면 4번 카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미지급금 대변에 국민카드 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변은 부가세 대급금 5만 원에 그리고 여기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 그리고 이 복리후생비는 관리부서에서 쓴 거니까 우리는 811번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인 복리후생비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 그리고 혹여라도 저 여기 혼합 넣을래요. 그건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FM대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10월 15일 가겠습니다. 날짜 15일로 변경하시고 유형에 커서 놓고 또 시작하시죠. 자, 10월 15일 대성기업으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원재료를 2,200만 원 공급받고 자, 여러분 내국신용장이라는 근거서를 줬으니까 우리 원재료라고 한 걸 매입할 때 세금 계산서 무엇으로 받았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금 중 50%는 어음을 지급하였다. 여러분, 원재료는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면 상거래가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음 지급한 건 뭐라고 바로 써놓으시면 돼요. 아, 지급어음이구나 라고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대요. 그러면 보통 예금이라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원재료를 매입했으니까 우리 유형은 매입에 있는 것 중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재료 매입은 공제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로 물건을 사고 우리 공제받을 수 있으면 유형번호 몇 번 쓰자? 51 과세를 씁니다. 그래서 매입에 있는 51번 과세를 쓰게 됩니다. 근데 대금을 주는 걸 봤더니요. 우리가 일부는 어음 주고요. 일부는 통장에서 줬어요. 그럼 여러분 분계는 뭐로 가야 되죠? 이제 이런 경우에 분계는 혼합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혼합 사용합니다. 거래처 당연히 대성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럼 입력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무의식 중에 50을 과세 넣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세금계산서라는 부분에 제가 표시하면서 무의식 중에 과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세금계산서 앞에 뭐가 있었냐면 영세율,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원재료 구입했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52 영세를 선택해야 되죠. 큰일 날 부분. 저 이대로 입력하고 시험 보는 입장이었다면 전 점수 없어요, 여러분. 2번 문제는 틀렸음이 되겠죠. 52 영세가 맞습니다. 그럼 유형 자리에 매입에 있는 52 영세 입력하고요. 품목은 원재료라고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은 2,2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대성기업 입력해 주시고요. 여러분 대성기업 1040 번호 그리고 전자예요, 종이예요? 전자였습니다. 그럼 전자 선택해 주시고요. 분계는 혼합. 자, 차변의 원재료는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 방향키로 내려오셔서 4번 대변 넣어주시고요. 지급 어음 252번 입력합니다. 금액은 50%만이에요. 그럼 1,100만 원이겠네요. 같은 변 대변 4번 그리고 보통 예금 103번 입력하시고 금액 1,100만 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당연히 등장하지 않겠죠. 우리 이제 10월 17일 분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날짜 10월 17일 반드시 바꿔주시고 유형에 커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통근을 위하여 주식회사 유진여객으로부터 시내버스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중고버스를 8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우리는 누굴 받아왔다? 전자계산서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계산서 수취하고요. 대금은 전액 당자수표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 그 직원들을 사용할 목적으로 무슨 부분이요? 통근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 버스를 사가지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여기 계산서 받아온 거를 잘못 받아온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시내버스라고 하는 그 버스 운송사업자들은 면세사업자예요, 여러분. 그럼 면세사업자가 갖고 있었던 자동차를 제가 사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거 받아온 겁니다. 본인들이 받아온 증빙을 임의적으로 글씨 바꾸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상하다 이해했다라는 건 시험에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법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었던 경우가 있는 거지 이걸 전자세금 계산서를 여러분이 단독해서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여객 운송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세이다 면세이다 면세예요. 근데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자동차를 팔게 되면 이들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유진여객에서 뭘 받아왔다? 계산서를 받아온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저희 이 중고버스를 우리 뭐라고 처리하시면 될까요? 우리 지금 회사에서 쓰겠다고 사온 거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유형자산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금은 당자수표 발행했대요. 그럼 차량 운반구는 재고자산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차량 운반구는 재고자산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 당자수표 발행한 부분은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제가 다른 거 점검하는 하고요. 만약에
당좌 수표 대신에 어음 준다라고 했을 때 어음 계정 쓰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 무슨 부분? 미지급금 계정 써주세요. 자, 수표는 관계없겠죠. 내가 수표 발행한 건 당좌 예금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서 받아왔어요. 자, 우리 사오는 입장이니까 매입이다, 매출이다, 매입. 그리고 계산서는 몇 번? 53 면세입니다. 그럼 53 면세 유형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돈은 당좌예금으로 나갔으니까 우리 분계의 유형은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혼합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혼합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계산서는 전자였고요. 유형자료 53 면세 넣어주시고요. 품목은 우리 무슨 부분? 버스 사왔다고 할게요. 버스.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 넣어주셔라? 800만원. 자, 그리고 코드 자리 가셔서는 유진 여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진 여객 입력해 주시고요. 전자는 1번 여입니다. 분계는 3번 혼합입니다. 원재료는 무엇으로 바꿔주시고요. 차량 운반구 208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 4번 눌러주시고요. 당좌 예금 102번 넣어주시고 800만원 정리하시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임의 해석은 절대로 하지 마실 것. 그럼 정리 끝났으면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글씨 좀 깨끗하게 지우고요. 화면 전환할게요.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0일입니다. 여러분 위에 올라가서 일자 20일로 변경하고 유형에 커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회사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5인승 소형 승용차 2000cc에 사용할 경유를 우리 5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을 하고, 자, 여러분 소형 승용차 2000cc, 자, 그러면 여러분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 승용차라고 나온 2000cc는 우리 영업으로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를 뭐라고 부르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규정.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오는 1000cc 초과 자동차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됩니다. 그거 기억했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자, 그래서 그 5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세금 계산서. 근데 이 세금 계산서가 뭐가 아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는 뭐가 되는 것이다? 아, 종이구나. 종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손으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수기로 발행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세금 계산서를 우리 어디에서 유공주유소에서 수령했다고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입대금 전액을 우린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름값이에요. 그러면 매입이다, 매출이다? 당연히 매입입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을 때 공제가 가능하면 50일 과세이지만 공제가 불가능하면 뭐로 가셔야 된다? 54 불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4 불공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54 불공 사유에 들어오는 거 꼭 기억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10월 20일에 나온 거래 내역은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무엇했을 때? 구입했을 때, 그리고 무엇했을 때?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부분을 빌렸었을 때 임차, 그래서 구입 유지 임차에 해당이 되면 공제 못 받아요. 자, 우리 기름 경유를 넣었어요, 여러분. 이 경유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유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50만 원은 유지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 계정 과목 뭐라고 쓰자? 차량 유지비라고 쓰자. 여러분 구입이었을 땐 뭐라고 쓰라고요? 차량 운반구. 유지는 차량 유지비. 임차는 뭐로 가시면 돼요? 임차료 계정을 가셔라. 다만 우리가 리스와 관련된 문제를 낼 때 리스료 계정 써주세요 라고 하시면 리스료 계정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경우 말고는 우리 다른 계정 쓰지 않습니다. 그럼 입력하러 가볼까요? 자, 유형자리 들어오셔서 우린 54 불공. 자, 품목에는 경유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공급가액은 50만 원 입력하시면 부가세 5만 원 자동으로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거래처의 상호는 뭐 넣어주시면 되죠? 유공주유소였죠? 유공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전자였어요? 종이였어요? 여러분, 종이였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아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선택하시면 감점되겠죠? 그래서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불공지 사유에 커서가 들어가면 F2번 누르셔서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우린 3번에 있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임차를 선택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분계 얘기 안 했네요. 보통예금에서 이체됐으니까 당연히 혼합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3번 혼합입니다. 자, 그리고 차변의 계정 과목 원재료를 누구로 바꿔주셔라? 차량 유지비. 그리고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자동차에 기름 넣었어요. 그러면 차량 유지비는 822번에 있는 차량 유지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보통예금 103번 입력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불공사유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5번째 문제는 11월 16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1월 16일 들어가서 입력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라종합상사의 신제품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비 공급가액 5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자, 광고비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여러분, 다음 달에 지급하니까 돈 아직 안 주었죠. 그리고 광고비는 우리 계정과목 뭐로 가면 돼요? 광고 선전비 가시면 되는 거죠. 신제품 광고비니까요. 그리고 누가 봐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지금 광고 선전비에 대해서 돈 못 줬으니까 상거래는 아니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쓰자? 미지급금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광고는 매입의 성격이죠. 그럼 우리 유형은 매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증빙 뭐 받아왔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우리 광고 선전비는 매입세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매입이 가능하면 50일 과세라는 유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0일 과세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니까 우리 분계에 대한 유형은 또 뭐로 가시면 될까요? 아, 혼합이라는 걸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50일 과세 공제 가능한 세금 계산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품목은 광고비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50만원 입력하시면 부가세 별도로 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거래처는 한라종합공사죠. 네, 종합상사. 네, 한라종합상사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전자이다 종이다 전자 1번 이어 선택합니다. 분계는 혼합 3번입니다. 차변의 부가세 대격금 5만원 그대로 두시고요. 원재료 계정 과목을 광고 선전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타 냈네요. 광고 선전비 833번에 있는 코드 꼭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미지급금 253번 선택해 주시고 55만원 정리하시면 마무리되는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월 30일입니다. 자, 일자 변경 30일 해주시고 유형에 커서 놓고 또 시작해 볼게요. 문제 보시면 제조부문의 공장 건물 임대인인 주식회사 성호개발로부터 임차료 231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임차료 231만원과 공장에 대한 전기요금 33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자, 여기도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한매 교부받았다.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는 하나 받았는데 하나는 임차료고요. 하나는 공장의 전기요금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임차료, 하나는 전기요금. 그럼 여러분, 임차료는 여러분 뭐라고 쓰실 거예요? 그냥 임차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쓰겠죠. 근데 공장 건물, 제조 부분에 해당되는 공장 건물에 대해서 임차료죠. 그러면 제조 원가라는 거로 들어가야 되고요. 공장에 대한 전기 요금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전기 요금은
우리 전력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쓰셔야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제조 원가에 있는 전력비. 자, 그렇게 쓰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매를 교부받고 우리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 여러분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내가 준 돈이니까 당좌 예금이 무엇 될 것이다? 감소되겠네요. 자,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료는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그럼 여러분 11월 30일이니까 날짜 딱 맞춰서 세금계산서 들어왔고 딱 맞춰서 돈 준 거네요. 그럼 우리는 임차료와 전력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의 함정은 전기요금이 33만 원이 아니라 전기요금 30만 원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임차료도 231만 원이 아니라 임차료는 또 얼마이다? 21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10만 원이었다. 왜냐면 부가세 포함 금액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받아왔을 때 여러분 공급가액은 얼마일까요? 210만 원에 30만 원 더해진 240만 원을 입력하게 되면 우리 부가세라고 쓸게요. 부가세는 24만 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입력하실 때 조금 조심하실 것. 그리고 임차료와 전력비 구분해서 입력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공장 거이고요. 그럼 입력하러 갈게요. 자, 입력하러 갈 건데 여러분 우리 유형 정리 안 했네요. 일단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우리 전기요금, 임차료는 누가 봐도 매입이죠. 비용의 발생은 다 매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공제 가능합니다. 그럼 몇 번 쓰자? 50일 과세입니다. 그래서 유형은 50일 과세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당좌 예금으로 지급했고 임차료와 전력비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 분계의 유형은 뭐로 가시면 될까요? 혼합이라는 걸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해 볼까요, 여러분? 자, 유형 자리 가셔서 50일 과세 입력하시고요. 품목에 가셔서는 여러분, 우린 그냥 임차료 외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복수거래 말고는 품목은 채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210만 원 더하기 30만 원에서 240만 원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부가세는 자동으로 24만 원이 나올 겁니다.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고요. 우리 성호 개발이 집주인이었죠. 성호 개발 선택해 주시고 전자에다 종이에다 전자. 그러면 여 선택합니다.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되시죠, 여러분? 분계는 혼합입니다. 자, 차변에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임차료 계정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임차료는 제조 원가에 있는 519번. 근데 240만 원이 모두 다 임차료가 아니라 210만 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210만 원으로 금액을 수정 입력합니다. 같은 변 차변에 전력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비도 반드시 제조 원가에 있는 516번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대변에는 돈 뭐로 줬죠? 당좌수표 발행. 그래서 당좌예금 102번, 264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저는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유의사항이 조금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조금 차근히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다 잘 해놓으시고 입력 실수들이 자꾸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1100번에 해당되는 남동권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회사 코드 1200번 성남으로 들어가서 또 이후에 있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뉴 종료 시켜주시고요. 자, 메뉴 종료 시켜주셨고 우리 회사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에 회사 코드 눌러주시고 그리고 1200번 성남으로 변경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오픈시켜 주시고요. 저는 그 사이에 여기 입력된 이 화면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두 다 메뉴 열으셨으면 입력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자, 입력 시작해 보시면 10월 2일부터 거래가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저희는 다른 10월을 선택해 주시고 일자는 2일을 입력하시고 유형의 커서를 놓은 상태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볼까요? 제품의 인가공 계약에 의해서 인가공 계약에 의해 의뢰하였던 제품을 주식회사
민국으로부터 납품을 받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실 건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그럼 저는 지금 제품을 민국으로부터 납품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니까 누가 봐도 매입거래인 건 정확하네요. 그래서 매입의 거래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도 조심하실 건 제가 제품과 관련해서 임가공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인가공을 무엇하였다? 의뢰했다.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면 저는 제품을 다시 받은 거겠죠. 그러면 그 인가공비를 뭐로 정리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가공비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인가공비는 여러분 거래처한테 저 이거 해주세요. 인형 눈달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정 부분만큼 뭔가를 보내고 그리고 보낸 부분에 대해서 완성이 된 제품을 저희가 넘겨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일을 맡기고 노동의 대가를 주는 게 인가공비 또는 인가공 비용이라고 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외주 가공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주 가공비라고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외부에 내가 일을 맡겼을 때 우리가 인형 눈달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인형과 눈을 갖다 주겠죠. 그러면 인형 눈달기만 열심히 해주겠죠.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걸 외주 가공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주 가공비는 누가 봐도 제조 원가에 들어가겠죠. 자, 전액 외주 가공비 1,000만 원 무슨 지급했다? 현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분계 유형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뭐 선택하시면 될까요? 현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외주 가공비는 제품의 가공과 관련돼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받아왔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면 유형번호 몇 번 넣자? 50일 과세. 그래서 매입에 있는 부분 중에 유형 50일 과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여러분? 50일 과세, 매입 과세 넣어주시고요. 품목엔 외주 가공비라고 쓰셔도 되고요. 또는 임가공비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공급가액은 얼마이냐면 1,000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니까 100만 원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요.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셔라? 민국이었습니다. 전자였죠, 여러분? 그래서 전자 자리는 여 선택합니다. 분계 뭐 선택하시라고요? 현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하지 마셔야 되는 게 현금 입력하시고 부가세 대금금 100만 원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이 자리 누구로 바꾸셔라? 외주 가공비로 바꾸셔라. 그래서 여러분은 외주 가공비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533번에 외주 가공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제조 원가예요. 그래서 요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너무 바쁘게 처리하시면 원재료 상태로 그냥 넘어오시더라고요. 반드시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25일이네요. 우리 ES키 눌러서 일자난에 커서 두시고 25일 입력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5일 주식회사 시골 상회의 제품 우리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 별도이네요. 그래서 시골 상사의 제품을 우리 무엇하였다? 판매하고 그럼 판매했으니까 매출이다 매입이다? 아 매출이겠구나 라고 마음속 정리하시면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했대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는 얘기는 과세 매출이겠죠. 그럼 유형 벌써 끝났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형은 12일 과세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 대금은 10월 20일 수령한 계약금. 여러분 제가 계약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자, 미리 받은 계약금은 뭐라고 정리하죠? 선수금이 되죠. 수금이 돈 받는 거죠, 여러분. 근데 미리 선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금 2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주식회사 시골상회 발행, 어음, 그리고 만기일자는 다음 연도 2월 28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품을 팔면서 어음을 받은 거죠? 상거래이다 아니다? 상거래이다. 그러면 우린 이 어음에 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받을 어음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선수금과 받을 어음 나오고 제품 팔았네요, 여러분. 우리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될까요? 분계는 자연스럽게 혼합을 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분계 유형은 혼합입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유형 10일과세 입력해 주시고 품목 뭐 팔았죠, 여러분? 제품 팔았습니다. 제품. 그래서 제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공급가액은 1,000만 원 입력하시면 부가세 별도 100만 원이 나와집니다. 거래처의 코드는 시골 상해에 팔았으니까 시골 입력해 주시고 선택. 전자이다 종이다 전자여입니다. 분계는 혼합 3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과 제품 매출 1,000만 원 제대로 들어왔죠. 품목란에 제품 넣으면 반드시 제품 매출, 품목란에 상품 넣으면 반드시 상품 매출이어야 해요. 항상 그런 원리로 맞춰보실 것. 그리고 차변 선택해 주시고요. 입력하시고 우리 뭐라고 입력하자? 선수금 입력합니다. 그래서 선수금, 여러분 제가 코드 번호 잘못 넣었네요. 259번에 있는 선수금,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받으러음 110번, 금액은 900만 원 입력하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날짜 11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달과 일을 모두 다 바꿔줍니다. 11월 16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동서물산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 200개를 한 개당 우리 100만 원에 납품하고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자, 여러분 구매 확인서가 근거 서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동서물산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우리 물건을 팔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대금 중 10%는 무엇으로 받았고요? 자기압 수표로 받았고요. 여러분 자기압 수표로 받았으니까 요거는 읽자마자 뭐라고 써놓으셔라? 아, 현금 처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잔액은 무엇이다? 외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상거래인 거죠. 제품을 무엇하고요? 팔고 외상입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현금과 외상 매출금이 나왔으니까 분계 유형을 먼저 정리한다라면 분계 유형은 혼합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희는 매출이다, 매입이다, 매출입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뭐 발급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러면 영세율은 몇 번? 12 영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12 영세라고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제가 금액 얘기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수량과 단가를 넣으면 금액이 나오니까요. 자, 유형의 12영세라고 넣어주시고요. 품목엔 제품이라고 입력합니다. 수량은 200개 팔았고요. 개당 단가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가 등장하죠? 20억이 우리 2억이 등장합니다.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동서물산이니까 동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였으니까 여 선택합니다. 영세율 구분에 가셔서 F2번, 아까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3번에 가시면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분계는 혼합을 들어갑니다. 3번 혼합. 대변의 제품 매출 2억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우린 차변만 추가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들어가셔서요. 우리 10% 현금 받았습니다. 그럼 101번 현금 10%는 2천만 원이겠죠.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우리 외상 매출금 108번 입력하시고 1억 8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마무리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날짜 11월 25일이니까 일자 변경 꼭 해주십시오. 자, 공장 근로자들에게 추석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 이런 공장 근로자라는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종업원들한테 추석 선물 준대요. 자, 추석 선물이라겠는데 근로자들한테 주는 선물인 거죠. 그럼 여러분 근로자들한테 주는 선물은 우리 복리죠. 그래서 복리 후생비가 나오겠네요. 근데 이 복리 후생비는 공장이니까 뭐로 가야 된다? 제조 원가로 가야 되겠죠. 자, 선물을 주기 위해서 주식회사 대서유통으로부터 참치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500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대금 현금 지급했으니까 우리 분계 유형은 무엇으로 가자? 현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선물 주기 위해서 뭔가 사온 거니까 매입이다, 매출이다? 매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업원들을 위해서 선물 구입한 거. 자, 지금 제가 아까 위에다 쓴 게 글씨가 안 보여서 아래쪽에 써볼게요. 복리적으로 구입했던 부분은 매입세 공제받는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매입세 공제받는데 문제 안 되시니까 우리는 세금계산서 받아왔는데 공제 가능하면 몇 번? 50일 과세. 그래서 52일 과세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웃기긴 하네요. 여러분 11월 25일에 추석은 아닐 텐데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린 11월 25일에 추석 선물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유형은 공제가 가능한 50일 과세. 품목은 참치 선물 세트네요, 여러분. 참치 선물 세트라고 다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선물이라고 지셔도 되겠습니다. 금액은 공급가액 500만원, 부가세 별도 50만원 나오게 입력.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사왔다라고 되어 있었죠, 여러분? 대서유통이었습니다. 대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전자는 여입니다. 분계는 아이고, 제가 오납을 넣었어요, 여러분. 다시 바꿀게요. 현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출금 전표 처리되고요. 자, 부가세 대급금 50만원 그대로 두시고 원재료 계정 과목을 뭐로 바꿔주셔라? 복류생비. 근데 공장이니까 제조 원가 511번에 있는 복류생비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저처럼 현금을 넣지 않고 아까 제가 처음에 넣었을 때 뭐 넣었었나요, 여러분? 처음에 넣었을 때 혼합 넣었었잖아요. 그렇게 넣고 분계만 맞춰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상관은 없다는 거.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이 분계 유형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채점 기준 알리는 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고민하지 마세요. 자, 저는 화면 좀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2월 7일. 자, 12월 7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날짜 변경해 주셔야 되죠? 네, 달은 12월로 변경해 주시고 일자는 7일입니다. 자, 뭔진 몰라도 지문이 조금 기네요, 여러분. 문제 볼게요. 공장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우리는 대박부동산으로부터 토지를 1억 원에 매입하고 종이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산서를 받았는데 종이래요.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종이 계산서. 그리고 우리는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샀어요. 그럼 이 토지는 유형자산이다, 무형자산이다, 투자자산이다? 유형자산이 맞겠죠, 여러분? 그럼 계정 과목도 뭐로 간다? 토지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그럼 보통예금 1,000만 원 감소 그리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돈 안 주었단 얘기네 여러분. 그러면 상거래가 아니죠. 우리 뭐라고 입력하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린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누가 봐도 매입이죠. 토지 샀어요. 그리고 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계산서는 몇 번? 53 면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유형은 53 면세입니다. 자, 분계 처리하실 때 토지가 생기면서 보통예금과 미지급금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분계 유형은 무엇을 쓰실 수밖에 없다? 분계 유형은 혼합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 아직까지 문제 풀면서 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분계가 대부분 혼합이 참 많죠. 자, 이 문제 유의사항은 계산서가 전자가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종이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유의사항입니다.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자리 53 면세 넣어주시고 품목은 토지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1억을 입력해 주시고요. 거래처는 대박부동산에서 사온 거죠, 여러분. 대박부동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자리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되시고요. 엔터, 분계는 혼합 3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엔 토지가 생겨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201번 토지라고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1억입니다.
반대편 대변 4번 선택해 주시고요. 보통 예금 103번 입력하시고 금액 1,000만 원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같은 변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미지급금 253번 9천만 원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당연히 대박이라는 회사가 들어올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됐을까요? 네, 그러면 12월 22일 여섯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2일은 지문이 다른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일 긴 것 같네요.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유빈전자에 우리는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무엇하고요? 매각하고 팔았다는 얘기네요. 자, 매각했다는 건 팔았으니까 우리는 매입이다, 매출이다? 매출이구나 라는 결론은 끝나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출 쪽에 과세 매출 11번 가시면 되네요. 그럼 유형은 12일 과세라는 게 벌써 결정이 끝났습니다. 자, 대금 중 1,5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고 여러분 자기합수표로 받았다라고 하는 건 계정 과목 뭐로 처리하자?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잔액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하였으며 여러분 잔액에 대해서 한 달 후에 받기로 한 건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직 못 받은 돈. 그런데 내가 갖고 있었던 누구를 팔아요? 기계장치를 팔아요. 그러면 상거래가 아니죠. 그러면 아직 미자 붙여서 미수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2,500, 감가상각 누계액은 500만 원이다. 그럼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은 매각할 때 장부에서 반드시 무엇하셔라? 제거해 주셔라. 그러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에 기재해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고정자산 매각과 관련된 분계 유형은 무조건 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겠어요, 여러분? 분계 유형은 무조건 혼합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우리 분계 입력할 때도 정해져 있는 패턴의 순서가 있다. 그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 유형재산 처분순위 계산 안 하죠? 안 해도 이게 계산이 되니까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유형 자리는 10일 과세입니다. 품목은 기계, 장치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공급가액은 2천만 원에 부가세 별도 200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유빈전자에 팔았습니다. 유빈 선택해서 넣어주시고요. 우리 전자 발급했으니까 1번 여입니다. 분계는 3번 혼합 선택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200만 원 그대로 두시고요. 그리고 제품 매출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을 기계장치로 바꿔줍니다. 기계장치 206번 계정 과목 변경이 1번. 그리고 두 번째 금액은 취득 원가 2,500만 원으로 수정 입력. 자, 그러면 대변 정리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차변을 곧바로 입력합니다. 그럼 기계장치와 한몸처 움직이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계장치 코드에 플러스 2를 하라고 했죠. 그럼 207번이라고 입력하시고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은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는 순서가 뭐였죠? 돈 받은 조건 넣어주세요. 우리 돈 얼마 받아야 되죠, 여러분? 돈은 어디에 있는 금액? 지금 여기 공급가액 얼마? 2천만 원, 부가세 얼마? 200만 원, 2,200만 원 받아야 되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2,200만 원 중에 1,500은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700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저 미수금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해보죠. 같은 변 차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101번 현금 입력합니다. 금액은 1,500만 원 입력. 자, 같은 변 차변에 우리 돈 못 받은 건 미수금 120번 입력하시고요. 금액 7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우리는 뭐가 없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과 손실이 없네요. 자,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 받는 조건까지 다 넣으시고 우리는 무슨 난을 꼭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 여기 대차차액 자리에 금액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양수가 들어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 자리에 음수가 들어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천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런데
취득원가 2,500에서 감가상각 누계 500 빼면 장부금액 얼마죠? 2,000이에요. 그러니까 장부금액 2,000짜리를 2,000에 팔았으니까 나는 손해나 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 장부금액과 우리가 팔아서 받는 돈, 처분가액이랑 비교해서 처분가액이 더 크면 이익이고 처분가액이 더 작으면 손실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매입매수전표 입력할 땐 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대체차익란에 들어온 거대로 정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입력할 땐 제가 처분손익 계산을 별도로 안 하는 것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차변의 합계는 2,700, 대변의 합계 2,700 딱 맞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없었던 거래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 코드 1200번 성남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 이제 그 다음 회사인 1300번 회사로 넘어갈게요. 저는 화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입력 다 끝났으니까 창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매입매수전표 종료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회사 코드는 1300번 서울스포츠로 변경해 주십시오. 회사 변경은 달인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회사 변경이요, 일반 기업에 가시면 일반 기업은 여러 개의 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은. 근데 그런 경우에 좀 쓰실 일이 있을 거고요. 세무 대리인, 그러니까 세무사나 회계사가 오너로 있는,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가시게 되면 회사 변경은 정말 끊임없이 하실 거예요.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경해서 똑같이 씁니다. 자, 우리 매입매수전표 메뉴 열어주시면 되시고, 날짜는 10월 11일부터 거래가 발생이 됐네요. 그러면 다른 10월, 일자는 11일 입력하시고 유형에 커서를 놓으신 상태로 저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부산물 27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이고요. 그래서 270만 원을 거래처 명화상사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우리 부산물을 팔았으니까 매출이다, 매입이다? 당연히 매출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과세이다, 영세이다? 과세입니다. 그럼 유형은 10일 과세이구나 라는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수령. 그럼 보통예금은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보통예금을 수령했으니까 여러분 분계도 마무리가 되네요. 자, 분계의 유형은 뭐를 쓸 수밖에 없다? 혼합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계정 과목 코드를 지정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산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회사들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제조한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왜 원유를 수입해서 여러분 휘발유도 뽑아내고 등유도 또 뽑아내고 막 이런 거 하시죠? 그럼 거기서 찌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게 부산물이거든요. 그거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거 아시나요? 우리 왜 찐득찐득한 까만색. 그게 여러분 원유 수입의 찌꺼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런 게 부산물. 또는 저희가 지금 원목을 수입해서 책상을 만들어 판다, 가구를 만들어 판다. 그러면 우리 그 사이즈에 맞게끔 자르고 그리고 밀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럼 톱밥이 나오죠, 여러분. 그 톱밥도 팔아요. 톱밥 누가 사가냐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 가축 키우시는 분들은 그 톱밥을 밑에 깔아주는 걸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 게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산물을 팔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들은 이 부산물에 대한 처리 계정을 부산물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고 싶은가 봐요. 대부분 이 부산물에 대한 건 자비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매출에 해당되는 420번 계정 과목을 등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격이라고 해서 관계에 대한 관련 코드는 매출 계정으로 넣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이건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 분계를 먼저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린 어디가 1번이다? 첫 번째 할 일은 계정 과목 등록이 1번이에요. 그래서 계정 과목 등록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전표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계정 과목 등록부터 갈게요. 전체 메뉴 좀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20번 부산물 매출로 등록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코드 자리에 오셔서 420이라고 입력하시면 420번 자리로 우리 뭐가 된다? 점프가 되죠, 여러분. 그럼 420번은 사용자가 만들어 쓰는 계정 과목이네요. 계정 과목 새로 만들어 쓰는 건 오른쪽에서 업무하시라겠어요. 그럼 오른쪽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클릭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부산물 매출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부산물 매출이라고 넣어주시고 엔터. 자, 성격은 뭐로 넣어달래요? 성격은 매출. 몇 번이에요?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사용할 거고 다른 건 추가적으로 입력하지는 않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계정 과목 추가 입력하는 게 1번입니다. 자, 계정 과목 등록 모두 다 끝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메뉴 종료 시켜주시고요.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옵니다. 그럼 유형 자리에 이제 커서 두시고 입력 시작할게요. 10일 과세라고 넣어주시고 품목은 부산물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급가액은 270만원 넣으시면 부가세 별도 27만원 등장이 됩니다. 거래처는 명화상사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전자는 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자는 1번 여. 분계 뭐로 가셔야 될까요, 여러분? 혼합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죠. 자, 대변에 부가세 예소금은 그대로 두지만 우리 제품 매출은 몇 번으로 바꿔라? 420번. 여기 코드 주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420번을 곧바로 입력하시면 부산물 매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수정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 3번 선택해 주시고 보통 예금 103번 입력하셔서 297만원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하실 거. 그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0월 21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짜 변경해 주세요. 21일. 개인 소비자 김으뜸에게 제품을 66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김으뜸 씨에게 제품을 부가가치세 포함인 660만원에 판매하고, 그럼 판매했으니까 매출이다, 매입이다? 당연히 매출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입니다. 그리고 대금은 박지성 신용카드로 아니 여러분 지금 김으뜸한테 팔았는데 박지성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대요. 문제될 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대금은 박지성 신용카드로 그 신용카드는 무슨 카드이다? 박지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우리 카드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카드로 결제받았다. 근데 무엇으로? 신용카드 결제받았대요. 그리고 계정 과목 처리는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카드이고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과세이다, 면세이다? 당연히 과세입니다. 카드의 과세이며 카과라고 선택하시면 되죠. 17번 카과. 그래서 우리는 17번 카과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드니까 우리는 분계도 뭐로 가자? 분계도 카드로 가겠습니다. 그럼 입력해 볼까요? 자, 유형 자리 가셔서 17, 카과. 품목은 뭐라고 넣어주시자? 제품 팔았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카과형과 14번 건별은 공급 대가로 넣어라.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얼마? 660만원 입력하면 600만원에 60만원 나오죠. 항상 금액 확인해 주시는 습관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한테 팔았다? 김으뜸 씨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김으뜸 씨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F2번 누르셔서 우리 카드라는 거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 물어보신 분 중에요. 앞에는 김으뜸인데 뒤에는 박지성 카드 맞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박지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카드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박지성이 김으뜸한테 사줬나 보죠. 그걸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카드 넣어주시고요. 분계는 뭐로 가자? 4번 카드를 갑니다. 그러면 꼭 확인하실 건 차변에 외상 매출금 들어왔는지 확인, 그리고 우리 카드라고 하는 게 들어왔는지 확인, 그리고 물건은 누구한테 팔았다? 김으뜸 씨한테 제품 매출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우리 카드 거래처 변경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요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월 11일이네요. 여러분 달도 바꿔주시고 일자도 11일로 변경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장 신축용 토지를 무엇하였다? 구입했나봐요. 자, 그러면 볼게요.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등기 대행 용역을, 취득을 했는데 등기를 본인들이 안 하고요. 누구한테 맡겼대요.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등기 대행 용역을 우린 누구에게? A 컨설팅으로부터 제공받고 수수료 16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자, 이런 거 대행해 주시는 분들은 여러분 과세사업자예요. 부가세가 있는 사업자. 그러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 별도 160만 원을 우리 수수료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겠죠. 자, 그래서 수수료 160만 원을 당사에 당자수표를 발행해서 지급. 그러면 요거 읽자마자 뭐라고 쓰셔라? 당좌 예금이 감소하겠구나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여러분 수수료 160만 원 주는 건 매입이다, 매출이다? 누가 봐도 매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등기와 관련된 거를 맡기고 돈을 줬다? 토지예요. 토지. 여러분 토지는 면세이다, 과세이다? 면세입니다. 그럼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이건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수수료는 우리 취득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취득 부대 비용은 무엇으로 간다? 취득 원가로 간다. 자산 처리해야 되죠? 그 자산의 계정 과목이 누구이다? 토지죠. 근데 토지는 면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면세와 관련돼서 나오는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건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불공제 사유를 들어가서 봤더니 사유는 무엇이다? 토지의 무슨 지출이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구나 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고정리. 그러면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 받아왔는데 제가 공제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매입에 공제 못 받는 불공제는 몇 번? 54 불공입니다. 그래서 유형은 54 불공. 그래서 여러분 토지 얘기가 나오면 공제인지 불공제인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부분이든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사시고 건물을 부쉈다. 그리고 부술 때 철거 비용이 나왔다. 그걸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 문제로 냈다. 그것도 토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제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 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입력 시작해 볼까요? 유형에 가셔서 54 불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4 불공. 자, 품목은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등기 대행 용역이네요. 그래서 저는 등기 대행 용역이라고 다 넣을게요. 등기만 치셔도 됩니다. 공급가액은 160만 원 입력하시면 부가가치세 16만 원 별도로 나올 겁니다. 거래처는 A 컨설팅이죠, 여러분. 그래서 A 컨설팅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전자였어요, 종이였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1번 여입니다. 자, 불공제 사유는 토지에 관련된 원가였어요. 그럼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6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누가 봐도 혼합입니다. 혼합. 제가 분계 유형 얘기 안 했네요. 혼합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무엇으로 변경해 주셔라? 201번에 있는 토지로 변경. 대변엔 우리 돈 뭐로 줬죠? 당좌 예금 102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마무리해 주실 것.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월 25일입니다. 일자 변경 좀 해주세요, 여러분. 25일로 변경해 주시고 들어가 볼게요. 제가 화면 좀 잠시 위로 좀 올려놓고 시작할게요. 영업부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 컴퓨터 5대를 우리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주식회사 나은전자로부터 외상 구입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구입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전자는 여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노트북 컴퓨터 5대 구입한 건 매입이다, 매출이다? 누가 봐도 매입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뭐라고 부르죠? 유형자산에 있는 비품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비품으로 처리할 거고요. 근데 비품에 대한 대금은 외상구입이에요. 자, 함정에 말리지 마실 것. 외상자가 나오면 무조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을 써요. 아니 여러분, 비품은 재고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 외상으로 구입했다라는 글씨를 보자마자 여러분은 무슨 정리를 하셔야 된다? 외상을 쓰는 게 아니라 나 돈 아직 못 주었구나. 미지급금이야 라고 쓰셔야 되겠죠. 상거래가 아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구입한 건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여러분? 그럼 매입에 있는 유형 몇 번을 쓰자? 50일 과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계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분계의 유형은 우리 혼합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혼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 시작할까요? 자, 유형 자리 가셔서 50일 과세라고 넣어주시고 품목은 우리 노트북이라고 치겠습니다. 노트북. 자, 수량은 5대를 500만원. 그러면 안 넣어도 되겠네요. 공급가액 500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부가세 50만원 별도로 나와집니다. 거래처는 나은전자한테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나은전자 선택해 주시고요. 전자는 여입니다.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50만원 그대로 두시고요. 원재료 계정 과목을 비품 212번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대변에 가셔서 우리 미지급금 253번 550만원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12월 15일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달 12월로 변경해 주시고 15일 입력해 주십시오. 신제품에 대한 거리 홍보 시 증정할 목적으로요. 동일 자파에서 다음과 같이 기념품을 구매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자 세금 계산서 받아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전자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제품에 대한 거리 홍보예요. 그럼 신제품 거리 홍보라고 해서 나온 이 부분은 뭐라고 정리하시면 될까요? 우리 전에 비용 처리해달라고 했는데요. 요건 광고 선전비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또 광고 선전비라고 정리하시고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누가 봐도 매입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 광고 선전비 공제받는데 문제 있나요? 없죠, 여러분?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받아왔고요. 그러면 50일 과세라고 입력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금은 여기 결제 방법에 써 있는 거대로 정리하시면 되죠. 현금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런 분계 유형 뭐로 가시자? 현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입력하러 가실까요, 여러분? 자, 유형 자리 가셔서 50일 과세, 품목은 명함, 지갑 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넣을게요. 수량은 100개, 단가는 10,000원이네요.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 자동 나올 거고요. 거래처는 누구한테 사왔냐면 동일 자파에서 사왔습니다. 동일 입력하시면 되고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 여 선택합니다. 분계는 우리 현금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가세 대급금 10만원 그대로 두고요. 153번 원재료를 우리 833번에 있는 광고 선전비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시고 끝나는 문제. 6번째 문제 들어가 볼게요. 12월 22일입니다. 22일 날짜 입력해 주시고요. 자, 중국 타코의 여러분 타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자, 어쨌든 타코의 제품 100개 단가는 2,000위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000개에 2,000위안 곱하시게 되면 우리는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당 단가가 2,000위안인 거니까요. 그래서 금액 계산해 주시고요. 자, 직수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출은 매출입니다. 그러면 유형은 매출 쪽에서 선택을 하시고 지문에 직수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수출은 몇 번? 16번 수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영세율 구분에 선택해야 되는 우리 구분 코드가 되는 거고요. 자, 대금은 외상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계 유형은 무엇으로 가신다? 외상. 왜냐면 제가 제품 팔았죠? 상거래 이다 아니다? 이다. 그럼 외상매출금 나오면 정리가 되죠. 다음 지금 12월 22일
이 선적일이고요. 선적일에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그 선적일인 12월 22일의 환율은 1위안당 얼마이다? 190원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기 다 가지고 계실 거니까요. 계산기 누르셔서 무슨 정리하시면 돼요? 금액 계산 미리 해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저는 그냥 연속적으로 누를게요, 여러분. 우리는 1000개를 팔았고요. 그리고 하나당 2000위안입니다. 곱하기 2000위안. 그리고 우리는 1위안당 환율은 190원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금액은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3억 8천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금액은 3억 8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써놓으셔야 되겠죠. 아, 3억 8천. 됐어요, 여러분? 입력할게요. 16 수출 선택하시고 품목 자리 가셔서 제품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공급가액은 3억 8천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급처의 거래처는 TA에 여러분 타. 자, 그러면 우리는 한영키 눌러주시고 그냥 영문 T자만 눌러주시고 엔터. 그러면 T자 들어간 거래처가 보여요. 그래서 타코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됐을까요? 그리고 0세19분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직접 수출 몇 번? 1번이 됩니다. 0세19분 입력 안 하시면 점수 없다겠어요, 여러분?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분계는 뭐로 가시죠? 외상이었죠.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3억 8천, 대변의 제품 매출 3억 8천 나와서 마무리가 됩니다. 더 이상의 유의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영세와 16 수출은 0세율 구분이라는 걸 꼭 입력해야 된다는 거 숙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입력에 대한 거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 회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종료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화면 정리할게요, 여러분. 화면 정리하고 그리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집중심화 문제입니다. 4번. 자, 집중심화 4번은 1400번 세원 가시면 되네요. 그러면 회사 클릭해 주시고 1400번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경이 되셨으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거래일자는 9월 17일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 우리 9월 입력하시고 17일 입력하신 다음 유형에 커서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 납품업체의 공장 건물 준공식에 쌀 10포대. 여러분 쌀은 농수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쌀은 면세이다 과세이다? 면세에 여러분. 네,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쌀 10포대 한 포대당 4만 원을 선물하면서 여러분 지금 선물했대요. 누구한테요? 우리 원재료 납품처에. 근데 여러분 원재료 납품처란 얘기는 거래처한테 나 선물했어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거래처한테 선물했으니까 계정 과목 뭐로 가야 된다? 접대비로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접대비. 그래서 접대비가 발생했고요. 쌀은 쌀 정미소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제가 아까 면세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나오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돈은 이체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차변에는 접대비, 대변에는 보통 예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분계 유형은 정리한다라고 하면 분계 유형은 뭐로 가시면 되죠? 혼합으로 가시면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우리 쌀 사왔으니까 매입이다 매출이다? 매입이고요. 계산서 받아왔으니까 유형번호 몇 번을 가자? 53 면세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계산서를 받아왔다라고 얘기했고요. 무슨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이 앞에 전자자 없어요, 여러분? 전자자가 없으니까 얘는 뭐로 정리하자? 아, 종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종이. 그리고 쌀쌀정미소가 거래처가 없었나 봐요. 신규 거래처 등록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린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무엇을 누르자? 플러스 키 눌러서 등록하시면 되겠네요. 입력하러 가시죠. 유형의 53번 면세 입력. 품목은 쌀 사가지고 왔습니다. 수량은 10포대, 하나당 단가는 4만원짜리, 그래서 40만원 들어올 거고요.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플러스 키 눌러주시고 우리는 쌀쌀 정미소를 넣어주십시오. 쌀쌀 정미소, 그리고 엔터. 여러분 코드 몇 번에 넣어달래요? 260번. 그럼 공급처 코드 103번이 아니라 260번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 또 있네요.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 넣어야 되니까 우리는 수정이라고 눌러줍니다. 수정을 클릭. 자, 그럼 하단에 내려와서 사업자 등록번호 자리에 110-90-66-450이라고 넣어주시고요. 대표자의 이름은 정미영이네요. 그럼 여기까지 넣어주셔야 되겠죠. 나머지 자료를 안 주는 건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탭키로 올라가거나 또는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하셔서 우리 위로 올라가 주십시오. 거래처 등록, 신규 등록했고요. 우리 전자에다 종이다, 종이였어요. 절대로 전자 선택하지 않습니다. 분계는 뭐로 가주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혼합과자라고 했죠. 혼합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변의 원재료를 접대비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접대비는 제가 아까 원재료 납품처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재료 납품처는 원재료라면 공장에서 원재료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제조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거래처 이렇게 나올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근데 원재료 납품처 또는 공장의 거래처에 접대했다. 그러면 제조 원가로 갑니다. 그래서 계정과 원재료를 513번 접대비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 입력해 주시고 우리 보통예금 103번 입력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설마 여러분 계산서 소취했는데 접대니까 54 불공이잖아 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54 불공으로 입력할 수 있는 건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네요.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였을 때만 불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 나머지는 어떠한 경우도 54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이든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 세금 계산서이든 다 세금 계산서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 불공제였을 때만 54 불공. 자, 계산서는 절대로 54 불공 쓰지 않습니다. 접대비만 나오면 다 54 불공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조심하실 것.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로 변경해 주세요. 월은 10월, 일자는 2일. 됐을까요, 여러분? 네, 또 시작해 볼까요? 주식회사 대화기업의 제품 400단위이고요. 단가는 5,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로 매출을 하고 자 여러분 매출했다라는 얘기가 아예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유형은 매출에서 선택하겠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행하였대요. 자 전자니까 여 선택하시고 세금 계산서니까 12일 과세라는 얘기가 끝나지겠네요. 대금 중 80만 원은 주식회사 진성상사 발행 어음을 받고 여러분 우리 지금 물건 누구한테 팔았어요 여러분? 물건은 대화기업에 팔았어요. 근데 어음은 누구 거를 받았다? 진성상사 거를 받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 거래처 입력하실 때 우리 대화기업으로 넣는 게 아니라 진성상사라고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상거래이죠, 여러분. 그러면 받을 어음입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대화기업이 아니라 그 어음을 발행한 우리 발행자를 거래처로 넣어야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전산세무 쪽에서만 나오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업무에 가시면 대부분 대화이고요. 발행자는 따로 관리해요. 근데 지금 저희 시험은 그렇게 채점 안 해요. 어음법으로 채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에서 양도를 받게 되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을 거래처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거래처는 진성상사가 되고요. 나머지 잔액은 외상이랍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런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되죠? 하나는 받을 어음, 하나는 외상 매출금 두 개 같이 써야 되니까 혼합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럼 시작할까요? 50일 과세 유형 넣어주시고 품목은 제품입니다. 우리 400단위 팔았고 단가는 5,000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에 20만원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거래처는 대화기업에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전자인가요? 종이인가요? 전자여입니다. 분계는 혼합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200, 부가세 예수금 자동으로 들어오죠. 우리 차변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차변 입력해 주시고 받으러옴 110번. 그런데 이 받으러옴의 거래처가 대화가 아니라 진성상사로 반드시 수정해라. 이게 시험의 포인트였다는 거죠.
진성상사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얼마? 80만 원입니다. 자, 나머지 금액은 못 받았습니다. 외상 매출금 108번 그리고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대화기업이 맞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거래처 변경하는 거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 주십시오. 세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월 5일이네요. 그럼 일자를 5일로 바꿔놔 주시고 그럼 문제 볼게요, 여러분. 주식회사 세계화 상사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우리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품을 공급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매출이다, 매입이다, 매출입니다. 그리고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나간 거죠. 그러면 우리는 12 영세라고 선택하시면 되고 근거 서류는 내국신용장이네요. 더 할 일 있어요, 여러분? 없죠. 그리고 전부 다 외상입니다. 그럼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분계 유형은 외상이라고 가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시험 보실 때 쉬운 문제죠. 12 영세라고 입력하시고 품목은 제품입니다. 공급가액은 5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세계라고 넣으셔서 세계화 상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자리는 1번 여입니다. 0세일구분은 F2번 누르셔서 우리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2번 외상입니다. 그럼 차변의 외상 매출금 500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500만 원 나와서 마무리가 됩니다. 더 신경 쓸 일 없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1월 12일입니다. 그러면 달을 11월로 바꿔주시고 일자는 12일 넣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화면 정리 좀 하고 조금 올려서 볼게요, 여러분.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공장용 화물차의 고장으로, 그럼 공장이네요. 자, 고장으로 인하여 외이카센터에서 무엇하고요? 수리하고, 자, 수리비 6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래서 수리비 60만 원은 다음 달에 지급한다. 여러분, 다음 달에 지급하는데, 자,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상거래로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라고 써놓으시면 될까요? 아, 미지급금이겠구나 라는 거 결정 끝나겠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자,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기 수리했던 부분은 매입이다 매출이다 누가 봐도 매입의 성격이죠. 그리고 우리 공장 화물차 여러분 이 공장의 화물차는 우리 무슨 목적으로 사요? 배달 목적으로 사죠. 그럼 이 배달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물차는 매입세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차를 비영업용 소형주행차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화물차는 매입 공제가 가능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우리는 유형번호 몇 번 쓰자? 51 과세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하며 자, 이 수리비 60만 원은요. 수익적 지출이었나 봐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확정된 채무로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세요 라고 해줬네요. 그럼 답 다 줬죠?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미지급금, 그리고 화물차는 배달용이기 때문에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끝났네요, 여러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끔은 모든 조건을 다 맞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유형은 51과세입니다. 품목은 소리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공급가액은 60만 원 입력하면 6만 원 자동으로 나옵니다. 거래처는 외이카센터입니다. 그럼 외이카센터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전자는 여로 입력합니다.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여러분?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미지급금. 그쵸, 여러분? 그러면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6만 원 그대로 두시고요. 원재료 계정을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공장용이라는 거 강조했죠? 그럼 이 차량 유지비는
공장에서 쓰는 거로 가야 되니까 판관비가 아니라 우리 몇 번으로 가야 된다? 522번으로 원재료 계정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522번 차량 유지비 60만 원으로 고쳐주시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253번 선택해서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하고 끝. 11월 19일 일자 변경해 주십시오. 자, 일자 변경해 주시고 우리 그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수출용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원재료 공급가액 3,500만 원입니다. 주식회사 다스로부터 외상 매입하고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대요. 아, 나 원재료를 다스에서 사왔는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 교부받았어. 그러면 우리 회사라고 얘기하는 세원이라는 이 회사가 무엇을 했을 것이다. 세원이 영세율 근거서류 줬겠죠, 여러분? 근데 매입은 영세율 근거서류 관여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받아왔어요. 그러면 52 영세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이고요? 매입이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받았으니까 52 영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외상 매입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분계는 뭐로 가자? 외상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입력하러 들어갈게요. 유형 52영세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품목은 원재료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3,50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공급처는 다스였습니다. 다스라고 선택해 주시고 전자, 여 선택합니다. 분계 2번 외상해 주시면 대변의 외상매입금 3,500, 차변의 원재료 3,500이 들어옵니다. 더 수정할 거 없어요. 이런 문제도 아주 단촐한 문제이죠. 11월 20일 가겠습니다. 11월 20일. 제품을 개인 정하나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그리고 대금 33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그래서 33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래처는 정하나고요. 그리고 우리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세이다, 면세이다, 과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현금 영수증은 발행한 적이 있대요? 없대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증빙이 나간 게 없죠. 아, 무증빙이구나. 근데 과세네. 그리고 물건을 무엇했어요? 우리 제품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매출이네, 여러분. 그럼 매출 쪽에 가셔서 증빙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또는 간이 영수증을 발급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몇 번 쓴다? 14번 건별을 쓰자. 그래서 14번 건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해서 구분되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요. 분계 유형은 현금 처리하시는 게 더 빠르겠죠. 자, 유형에 14번 건별 넣어주시고 품목은 제품 팔았습니다. 공급가액엔 부가세 포함 금액인 공급 대가라고 부르는 33만 원 입력하시면 30에 3만 원 구분 기재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정하나입니다. 그럼 정하나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분계 가셔서 현금 선택하시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입금 전표 처리되면서 현금 33만 원 증가하고 우리 대변엔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하실 일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집중 심화 매입 매출 전표까지 입력을 해봤습니다. 패턴이 여기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큰 패턴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시험 연역이 좀 오래된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냈던 문제들에서 대부분 곤란해져. 근데 직전에 또는 금년도에 냈던 문제도 조금 피해서 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땐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시고 최소 직전 연도 6회분의 기출 정도는 풀고 들어가시는 게 시험의 목적상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문제라도요.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문제지를 싹 바꿔서 또 줘요. 근데 몇 회라고 얘기 안 했겠죠? 근데 그걸 새롭다고 느끼면서 풀어요. 그럼 공부가 안 되신 거예요. 새롭다고 느낀다는 건 내가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아리까리한 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공부할 때 아는데 헷갈려요. 그건 여러분 공부가 안 된 거죠.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들 헷갈리는 걸 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혼선을 빚고 있다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혼선을 빚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면 정확하겠죠. 네, 그리고 회계는 복수 답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뭔가를 더해서 뭐가 나오고 이렇게 명확하게 성급기가 돼요, 여러분. 많이 추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문제들은 반드시 내 거로 만들어 가시는 게 시험 준비 목적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여러분 저희는 또 다른 강좌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